여러분 안녕하세요. 곤충이나 거미, 진해 등의 절지동물, 어쨌든 손발이 4개 이상인 벌레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낍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진화의 결과로 생긴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벌레들 중에는 위험한 병원균을 옮기거나 찔러서 고통을 주거나 심하면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한편 자연 선택 과정에서 끔찍한 외관을 얻은 벌레도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독처럼 포식동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밤에 무서운 꿈을 꾸면 그 꿈에 나왔던 것은 쳐다보고 싶지도 않게 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희 토픽과 함께라면 언제든지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것은 일부러 싫어할 만한 무서워 보이는 외모로 멋지게 호신술을 완성시킨 벌레들입니다. 관심이 가신다고요? 그럼 시작할게요. 브라질 뿔매미. 브라질 뿔매미는 등이나 머리에 큰 악성 종양이 생긴 듯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몸의 위쪽은 뿔, 공, 날개, 나무 등 정체 모를 돌기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어떤 때엔 조형물이 벌레 몸통보다 더 큰 것도 많아요. 뿔매미가 지구상에서 가장 그로테스크한 벌레 중 하나인 것도 납득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온화한 벌레로서 인간에게는 아무런 해도 가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어찌됐든 이 벌레를 애완동물로 삼고 싶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뿔매미는 살아남기 위해 이런 외모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돌기물은 병의 의태로 포식자는 그것에 감염되는 것을 두려워하죠. 돌기물이 완전히 성장하면 많은 눈이 갈라지면서 빛나는 더듬이처럼 보입니다. 포식자들은 뿔매미의 시선을 느끼며 다가오기를 주저하죠. 물장군, 최대의 수생 노린재. 노린재의 냄새는 너무 불편해서 잡기도 어렵고 병을 옮기기도 합니다.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하죠? 거기다 등에 달린 촉수가 꿈틀거리는 손바닥 크기의 진드기를 상상해보세요. 별로 기분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다행히도 논의 거북이라고 해서 물장군의 거처는 당연하지만 물속이에요. 적어도 같은 노린재 동료인 빈대처럼 여러분 침대에 기어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열대지방에서 목욕을 하면 물려서 고생을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밑들이. 열대에 사는 이 곤충은 꺼림칙한 모든 요소를 말벌이나 전갈에서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전갈과의 공통점은 전혀 없습니다. 꼬리의 바늘은 단순한 생식기일 뿐 독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죠? 밑들이는 지구 생명체의 장로입니다. 포식자들이 두려워하는 외모가 효과가 좋았는지 무려 중생대부터 존재해 왔는데요. 친근한 나비나 나방 같은 곤충들이 밑들이에서 진화했다고 생각하는 연구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군대개미. 이 개미는 갓 태어난 아기 고양이처럼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이 개미에 의해 멸망되지 않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군대개미 군락의 개체수는 2천만 마리에 달하는데요. 그 전원이 페로몬에 의해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대개미가 다른 개미와 다른 점은 항상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식량이 필요할 텐데요. 그것을 확보하는 것이 군대개미의 일입니다. 작은 체구에 비해 턱의 길이가 15mm인 것도 있어서 마치 고문 도구를 연상시키죠. 군대개미의 턱이 가진 힘이 엄청나게 강해서 아프리카의 민간요법에서는 배인 상처나 열상을 꿰맬 때 이용되기도 한다고 해요. 물리면 정말 아픈데 한 번 물린 정도로는 인체에 위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이 개미 집단을 무심코 건드렸다면 곧장 도망치는 것이 좋아요. 군대개미는 매우 공격적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먼지 한 톨 남지 않을 정도랍니다.
어쩌면 그들이 인간보다 수가 적고 아프리카의 열대지방 외에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낙타거미. 낙타거미는 이집트에서 이라크에 걸친 중동 지역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모습의 벌레는 사담 후세인 정권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이 진행되었을 때 인터넷상에서 큰 화제를 일으켰는데요. 그 길이가 어른 신장의 절반이나 된다고 전해졌기 때문이죠. 사실 낙타거미는 작은 벌레치고는 좀 큰 편이고요. 최장 15cm 정도까지는 있지만 당연하게도 인간의 키와는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외관에 더해 낙타거미는 칙칙 하는 소리로도 유명한데요. 기분이 나쁠 만한 요소는 충분히 갖췄다고 볼 수 있네요. 또 동작도 빨라서 최고 시속 15km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턱 부분은 몸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꿈에 나올까 두려운 생물인 것입니다. 발빠른 움직임과 큰 몸으로 인해 낙타거미는 바람정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독은 없지만 물리면 굉장히 아픕니다. 중세시대에는 잔인한 동방의 지배자가 함정으로 낙타거미를 사용해 적을 공포에 빠뜨리기 좋아했을 정도라네요. 다른 거미들과 같이 낙타거미도 체외 소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처음에 먹이의 몸에 소화액을 주입하고 사냥감의 조직이 소화될 때까지 기다린 뒤 삼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사냥감이 될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미의 소화 요소로는 인간의 신체 조직은 분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에. 만약 누에가 없었다면 인간은 멋진 비단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누에는 인간이 사육하고 있고 야생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누에 유충은 무척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독특한 벨벳을 닮은 생명체로 머리에 갈라진 촉각은 마치 토끼의 귀를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은 우리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기 누에의 탄생에 도움이 되는 정도일까요? 아름다운 나비로 변신할 때까지 누에는 흉측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확대해서 관찰하면 뚱뚱한 우주비행사와 트롤을 합친 듯한 모습입니다. 꼭 심오한 인생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누에의 마음도 곧 하늘에 닿을 것이다. 길은 어느 날 갑자기 열리기 마련입니다. 악마꽃 사마귀, 마왕 사마귀. 이 대형 사마귀는 난초꽃에 교묘히 의태하는 법을 익힌 꽃의 마왕입니다. 난초를 수분하는 곤충이 악마꽃 사마귀를 꽃잎으로 잘못 알고 멈추면 그대로 먹어버리죠. 대체로 자연계에서 자주 보는 현상으로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름의 유래가 된 난꽃에 의태하지 않고 있을 때는 악마꽃 사마귀는 또 다른 표정을 보이는데요. 머리의 더듬이는 누군가의 피로 물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톱 모양으로 된 팔은 마치 날카로운 칼 같고 그 험악한 인상을 한층 높여주고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본 다른 벌레들과 비슷하게 악마꽃 사마귀가 위험한 상대는 먹이가 되는 사냥감에 한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먹이가 되지는 않으니 과감하게 손으로 만져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연계에는 보기와는 다른 생명체들이 많습니다. 애완동물은 인간의 눈에 귀엽게 비치고 대부분 보이는 그대로이지만 벌레의 경우는 그것이 정반대인 경우도 드물지 않아요. 하지만 모두 진화의 구조에 따른 결과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곤충이 독을 갖고 있거나 공격적인 경우도 많죠. 밝고 멋진 색채는 사냥감을 끌어들이기 위한 함정입니다. 반대로 이 영상에 등장한 벌레들은 마치 주위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무섭고 나쁜 벌레니까 제발 다가오지 마세요. 하지만 이들은 사랑받아도 되는 벌레들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다치게 하거나 죽여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이들 중 상당수가 희귀 멸종 위기종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속편도 준비할게요. 처음에는 조금 놀랄지도 모르지만 사실 무해한 벌레였다 라는 벌레들이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영상이라도 여러분께서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지가 저에겐 가장 중요합니다. 댓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